안녕하십니까, 앤디솔입니다. 오늘 저 구독자분 중에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딱 두 종류의 커런트, 전류가 흐릅니다. 하나는 드리프트 커런트와 하나는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커런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자, 어,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커런트가 흐른다는 것은 더 이상 이퀴블럼 상태가 아닙니다. 평행 상태에서 이제 비평행 상태로 된다는 얘기죠. 어, 지금 왼쪽 그림은 지금 디퓨전 커런트를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드리프트 커런트를 표시한 것입니다. 디퓨전 커런트는 말 그대로 고농도, 지금 오른쪽 끝이 고농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이쪽 부분이 지금 저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미 레벨을 한번 보시면 페르미 레벨이 왼쪽 부분이 지금 아래로 쳐져 있고 오른쪽 부분은 컨덕션 밴드 위로 가 있습니다. 요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오른쪽이 고농도로 지금 도핑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저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디퓨전 커런트가 흐릅니다. 마치 삼투압 작용인 것처럼 그렇게 디퓨전 커런트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커런트에서도 이와 같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방향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자냐 홀이냐에 따라서 또 전류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한편 드리프트 커런트를 보시죠. 드리프트 커런트는 전기장,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벌크 세미컨덕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벌크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반도체 덩어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3볼트를 가있다 그랬을 때 볼테이지 드랍, 전류 전압 강화는 3볼트, 2볼트, 1볼트, 제로 이렇게 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볼트에 걸린 거는 에너지 밴드갭, 이 벌크의 에너지 밴드갭을 표시한 건데요. 벌크의 에너지 밴드갭이 전자 에너지 준위가 낮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라운드 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에너지 밴드갭이 자연스럽게 기울게 되면서 엘렉트론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고, 그다음 홀의 방향은 그라운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디퓨전 커런트는 캐리어 덴시티, 그러니까 캐리어 덴시티의 차에 의해서 이게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것이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반도체는 에너지 밴드갭 엔지니어링인데, 그러면 에너지 갭을 엘렉트릭 필드에 넣었을 때 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석 실험, 그러니까 우리 자개 실험,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여기 자석을 이제 놓고 거기다가 이제 쇳가루를 뿌렸을 때 쇳가루가 이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분포를 가지면서 우리가 쇳가루가 이렇게 일정 방향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구나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렉트릭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연장선으로 이렇게 우리 양쪽에 이제 메탈을 걸고 여기다가 DC 전압을 걸었다고 한번 쳐보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3볼트를 걸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평형 상태에 이퀴블리엄 상태에 에너지 갭을 이속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가 이 에너지 갭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은 전자 에너지 준위를 높게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쪽은 전자 에너지 준위를 낮게 해서 이렇게 평행으로 생겼던 이퀴블리엄 상태에서 평행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왼쪽에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엘렉트릭 필드 내에서 에너지 갭이 이렇게 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드리프트 커런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벌크 세미컨덕터에다가 5볼트를 한번 걸었다고 하면 쳐죠. 치고 그 다음에 요 벌크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0.1 마이크로, 뭐 채널 랭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0.1 마이크로라고 친다면, 예를 든다 친다고 한다면은 5볼트면은 굉장히 작은 볼테이지인데, 이렇게 채널 랭스 또는 이 벌크의 전체 간격이 0.1 마이크로밖에 안 된다면은 이 사이에 걸린 전압은 약 500kV per cm가 됩니다. 이 정도의 큰 에너지가 걸리면은 번아웃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전압이 작게 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채널 랭스나 아니면은 반도체의 간격이 상당히 좁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에너지, 즉 엘렉트릭 필드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모스펫에서 한 500kV per cm가 걸리면은 대부분 이쪽 드레인 쪽에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드레인 쪽에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는 이제 NDC를 강의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엘렉트론과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를 합한 거로 이렇게 커런트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모빌리티 그리고 엘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곱해서 생성된 식을 가지고 우리는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를 이제 자, 에너지 밴드 갭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벌크 내 에너지 밴드 갭에서 전압을 가했을 때 지금 플러스 쪽은 에너지 준위를 낮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3볼트를 가했을 때 3볼트는 볼테이지 드랍이 요 N타입에서 equally, 그러니까 아주 균등하게 3볼트, 2볼트, 1볼트, 0볼트 이렇게 볼테이지 드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렉트론은 포지티브 볼테이지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홀은 네거티브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라운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 갭은 이렇게 플러스 쪽이 전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은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이게 그라운드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어디서 응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PN 다이오드에서 역전압을 걸었습니다.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볼트를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로 볼트를 이제 그라운드를 걸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쪽 N 타입에다가 5볼트를 건 거와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5볼트를 걸게 플러스 5볼트를 걸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PN 다이오드에서 대부분의 전압 강화는 요 디플리션 리전, 공핍층에서만 일어납니다. 뉴트럴 리전, P 지역의 뉴트럴 리전과 N 지역의 뉴트럴 리전보다는 이렇게 공핍층의 저항 성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압 강화는 이 공핍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급층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P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전자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되는데 전자 마이너리티 캐리인 전자는 이게 summerly excite 되면서 아주 극소수의 전자들이 이렇게 이쪽 전체 그 P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컨덕션 밴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이렇게 디플리션 NP 지역의 디플리션 리전의 끝쪽 여기에 올라간 summerly excited 된 전자들은 강한 electric field를 느끼면서 이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제 드리프트 다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summerly excited 된 후에 남겨진 홀들 N 지역의 홀들은 이 엘렉트릭 필드를 강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드리프트 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여기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 커런트에 의해서 이제 아주 작은 리키지 커런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원래 평행 상태보다 더 낮게 이제 이렇게 볼테이지 드랍이 이제 이렇게 나면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 지금 굉장히 소량의 디퓨전 엘렉트론이 요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을 수 있게 되면서 원래 평행 상태보다도 훨씬 작은 캐리어 전자들이 이쪽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디퓨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되냐면은 이쪽은 기본적으로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제 전자이고 P 지역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제 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가 아주 극소수지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극소수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상태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빌트인 볼테이지가 작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전자가 이제 P 지역으로 디퓨전 커런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자분이 이제 디퓨전 커런트의 방향성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방향성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지금 디퓨전 커런트 디퓨전의 방향은 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가고 홀 같은 경우에는 P 지역에서 N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은 지금 드리프트 커런트에 해당되는 전자 이쪽이 이런 디퓨전 커런트, 디퓨전 엘렉트론보다는 훨씬 많아서 지금 이게 상쇄되지는 않고 드리프트 커런트가 이제 주가 되고요. 여기 드리프트 커런트가 주가 되면서 리키지 커런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편 디퓨전 커런트는 공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은 되냐면은 이거는 여기에 이제 차지, 캐리어 차지,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농도의 감소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엘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는 현재 엘렉트론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부호를 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E라는 거는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소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우리가 곱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탈 디퓨전에 의한 엘렉트론 커런트는 전체 플러스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 디퓨전 커런트는 홀의 차지인 플러스 차지와 그 다음에 디퓨전이 이제 감소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마이너스 차지를 곱해서 그래서 홀의 디퓨전 커런트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방향성은 이렇게 에너지 밴드 갭에서 페르미 레벨을 이제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훨씬 더 고농도로 된 지역이구나. 여기는 저농도로 된 지역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디퓨전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밴드 갭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페르미 레벨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고농도로 억셉터 레벨 고농도로 돼 있네. 이쪽은 저농도로 돼 있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홀의 플럭스, 그러니까 방향성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N타입의 이퀴블리엄 상태입니다. N타입의 이퀴블리엄 상태. 1번 문제는 페르미 레벨을 보면은 이쪽이 고농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저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여기에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는지 또는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지 아니면 둘 다 흐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르미 레벨은 이렇게 일정하게 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현재 기울어져 있습니다.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이 상당히 간격이 좁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 갭이 휘어 있고 또 페르미 레벨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그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왼쪽 아래로 이제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왼쪽에 있는 컨덕션 밴드, 오른쪽 컨덕션 밴드가 일정하게 평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3번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지, 아니면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는지, 아니면 둘 다 흐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외부에서 제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쇄되기 때문에 외부 전류로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P 지역에 지금 마이너티 캐리인 전자는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thermally excited 된 전자들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페르미 분포 함수에 의해서 300K에서 페르미 분포에 의해서 thermally excited 된 전자들인데 골고루 분포하지만 요 끝쪽 P 지역, 그러니까 디플리션 리전, 엘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이쪽에 올라간 thermally excited 전자들은 강한 이 필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스윕 사운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ermally excited 후 남겨진 홀들이 이렇게 스윕 업 돼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 그 메이저 캐리어인 N타입의 전자들은 이쪽 P 지역을 바라봤을 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디퓨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메저리티 캐리어 전자고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전자이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디퓨전 커런트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전자들은 지금 PN 접합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생긴 포텐셜 힐, 그러니까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요 넘어간 전자들만 이렇게 N 지역에서 P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드리프트 캐리어, 그러니까 P 지역에 있는 드리프트 캐리어 전자들과 서로 상쇄되면서 외부적으로는 전류가 표현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의 전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홀들로 인해서 상쇄되면서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앤디솔 유튜브 강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앤디솔 강의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